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5월 13일, 시각은 17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에 대한 매매 동향에 대해서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좀 어땠습니까? 간밤에 미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 4% 이상 폭등을 했었는데요. 거기 대비해서 국내 시장은 상승이 조금 저조하면서 아쉬운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04%, 코스닥은 0.8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뭐 양호했지만 그래도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양지수의 국내 거래 대금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폭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다시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에 있는 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로 옮겨가면서 다시 투자를 좀 본격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내 지수에는 아무래도 거래 대금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지 않은 실적이죠. 하지만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은 계속적으로 순매수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은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 테마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요. 이제 김문수 씨 관련 인맥주가 많은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평화산업 관련주죠. 그 종목이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점상 기록을 했었고 오늘도 20% 이상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인맥주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충고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로봇주들이 또 한 번 강세가 나왔었는데, 나우 로보틱스, 유진 로봇이 상한가 두 개를 기록하면서 다른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큰 폭으로 나왔다가, 오전장에는 상승이 나왔다가 오후부터는 일부 종목들은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로봇주들이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한진칼 관련주들은 둘 다 점상을 기록했었고요.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개별주 종목들의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이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데 있어서 거래 대금은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재미없었던 시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환율은 1425원으로 제가 14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1425원을 회복했어요. 근데 1420원에서 30원 사이가 좀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1400원 밑으로 떨어져 주는 게 중요한데,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은 조금 안 좋았던 환율 부분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개인 의견을 좀 드린다면, 자, 국내 시장으로 되돌아오거나 아무리 힘들어도 실체 없는 정치 테마, 특히 인맥주죠.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단타만 쳐라. 그래서 아침에 샀으면 마지막에 종가에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라. 아니면 뭐 5% 10% 마이너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 오르겠지, 이런 희망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일주일, 2주일, 한 달 뒤에는 마이너스 4, 50%가 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신 종목들은 반드시 단타로 끝내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 이제 미국 빅테크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또 회복 흐름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의 빅테크 트레이드 종목들, 예전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거래 대금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가 지금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을 매수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종목들에 대한 그 투자 자금을, 추가 매수 비중을 강하게 투입을 하셔가지고 그 종목을 3% 5% 추가 매수 물량만 먹고 나오는 부분을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 굉장히 높은 금액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점, 저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면 좀 재미를 보실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증시 쪽을 보면서 이제 한국 증시 쪽으로 되돌아가 보신다면,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 종목들을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 증시 빅테크 및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섹터들을 요약해 놓았던 게 조선, 방산, AI. AI 안에는 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빅테크 AI, 소프트 AI, 뭐 양자컴, 로봇 원전, 전력 설비, 의료 AI까지 AI에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존재를 하고, 또 우주항공, 재건, 반도체, 일론 머스크, 남북 경협 주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특히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양자컴 중에서 엑스게이트가 지금 그 장후 시간이죠. 넥스트 그 거래에서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뭐 로봇 관련주, 원전, 전력 설비, 의료 AI, 이 AI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전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관련주들이 회복을 하고 있다. 왜냐? 미국 증시의 빅테크 종목들이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들의 특징 자체가 인공지능 AI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종목들이나 이제 섹터 중에서는 예전에 힘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졌지만, 그 미국 종목들이 회복을 하게 되면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슈팅이 나왔다가 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추가 매수 물량을 투입을 해서 정 볼 수 없는 시간이 있으시다면 스타노스로 활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3% 5% 정도 걸어놓고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본인 할 일에
본인 할 일을 하고 계신다면 또 수익 매도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 섹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빅6 테마는 조선방산, 양자컴, 로봇드론, 우주항공이라는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영상상으로 1번부터 9번 섹터까지 대장주를 정리해 놓은 엑셀 목록이 있어요. 꼭 필요하신 분은 제 영상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그 엑셀 파일 정도는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호재 흐름으로 가보신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이제 미중 관세 협정이 완화가 됐습니다.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나스닥이 4% 이상 상승이 나왔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오늘 국내 시장이 최소한 코스피가 한 2%, 코스닥이 한 3% 정도 상승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만큼 상승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커플링 현상이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다.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내일은 또 지금 나스닥이 장전 선물에서 지금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디커플링 현상으로 간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또 국내 시장이 크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호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이제 한국 경제의 위기는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트럼프의 관세 전쟁 및 트럼프 발언이 호재일 때도 있고 악재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적응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또 강한 발언 한마디가 나온다면 악재로 반영이 돼서 세계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은 동시에 호재와 악재로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에 우측 제일 상단에 보시게 되면 KT망 동일 품질 KT 알뜰폰이라고 보이실 건데, KT 스카이 유심 번호 이동에 대한 그런 광고입니다. 자, 지금 현재에 쓰고 있는 기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유심만 알뜰 통신사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뜰 통신사로 변경을 하면서 알뜰 요금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메이저 3사가 있죠. KT, SK, LG 이렇게 3사가 있는데 그 통신사의 망을 임대해서 쓰는 알뜰 통신사가 있습니다. 차이는 그 메이저 3사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요금이 비싼 대신에 인터넷과 휴대폰 결합을 하면 추가적인 할인을 해주겠다, 아니면 멤버십 할인을 제공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알뜰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안 해도 무조건적으로 할인을 해주겠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할인이 크게 된다고 해서 알뜰 통신사라고 해서 나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요즘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약국에서 사면 2만원 3만원 주고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게 다이소 가면은 동일한 제품으로 5천원 3천원에 사실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KT망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KT망을 그대로 품질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요금을 알뜰로 바꿔놨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약정이 없어요. 하지만 단 6개월 뒤에 다시 내가 SK나 LG, KT 쪽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 그 약정이 없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유심은 마트나 편의점, 다이소 가서도 구입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개별적으로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유심비를 본인 비용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고요. 이 주렉스 영상을 보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유심비도 택배도 유심이 이제 택배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상품권 2만원까지 지원을 하시면서 좀 더 나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금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금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요금제는 모두 충분 7기가 플러스 네이버페이 제휴 요금제입니다. 요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17,600원에 데이터, 음성, 문자 전부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는 7기가가 주어지지만 다 쓰고 나면 1메가 bps 속도로 좀 빠른 데이터 속도로 이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매월마다 네이버 포인트가 3,000원씩 제공이 돼요. 이거는 쇼핑하실 때도 무조건적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시는 실요금은 14,600원 정도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KT 스카이 알뜰 유심을 어떻게 구입해서 통신사 변경을 하냐? 카톡에 카톡 친구 찾기 그 물음표 표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KT 스카이 대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채널이 하나 뜰 겁니다. 그 채널을 가입을 하시고 1대1 창으로 질문을 걸어 주시게 되면 문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주렉스 저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장 같은 경우는 오늘 새벽에 있을 거고요. 5월 14일 새벽에 있는 미장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내일 국내장이 또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락장으로 가느냐. 근데 지금 현재는 디커플링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만약 하락장으로 나오더라도 국내장은 어떻게 될지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전에는 미선물 장전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사항으로 좀 넘어가 보신다면, 자, 코스피와 코스닥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은 계속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있지만 좋은 호재거리죠. 코스피와 코스닥에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좀 충분히 있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정치 테마주 중에 인맥주는 절대 매수를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뭐 단일화라든가 아니면 대권을 포기한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하한가 가는 거는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다.
정책주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주가 있고 인맥주가 있는데 인맥주는 좀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 좀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신다면 SG, HVM, 파이버프로, SDN,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5종목이 있었는데 SDN은 어제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5% 수익 매도가 된 상황이었고요. S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매수 물량이 있었는데 추가 매수 물량이 장전에 1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장 초반에 추가 매수 물량만 수익 매도를 해서 지금 원래는 SG가 마이너스 10%대였는데 마이너스 5%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HVM도 오늘 4%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7%대까지 지금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한때는 마이너스 50%대까지 갔었던 종목이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마이너스 17%까지 갔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 파이브프로도 마찬가지지만 파이브프로는 마이너스 5%대까지 갔다가 오늘 좀 밀렸어요. 마이너스 8%대 기록을 하고 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보합 수준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으로 좀 관찰을 해보신다면 어제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종목을 좀 들고 와봤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파란색 선 보이실 건데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를 많이 하는 자리다. 쉽게 얘기해서 지지와 저항이 가장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을 하는 자리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가 사람들이 가장 사고 팔고를 많이 한 자리죠. 근데 현재 자리가 파란색 선까지는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들어가시게 되는 자리는 112일선과 224일선 이런 장기 이평선에 걸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변곡점인 파란색 선까지 이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모아가 보시는 방법도 괜찮다. 만약에 1차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상승이 나온다면 팔아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 매수 물량을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현금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하셔서 평균 단가를 맞춘 다음에 이까지는 상승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테마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알래스카 수혜주로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우리 대선이 아직까지 한 20며칠이 남아있는데요. 미국 관세나 이런 부분의 협정이 아무래도 우리 대선이 끝나고 나면 좀 이루어질 확률이 높은데 아직까지 20일 전으로 해가지고 이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대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 종목이 움직일지 아니면 그 전부터 선반영이 돼서 움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지만 현재의 자리는 충분히 매수를 할 타이밍이고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영상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